공부법 이야기. 오늘 주제는 임용시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심층 면접 다른 지역 문제 풀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지역 문제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타 지역 문제 볼 시간이 있다면 본인 지역 시책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평가원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영상 끝에는 심층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로드맵을 간단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자치제를 따르고 있죠. 교육자치제란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해서 교육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펴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래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치제는 각 지역마다 교육활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한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서 직접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민, 도민에 의해서 선출된 교육감은 해당 지역을 위한 교육활동 전반을 책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선출된 교육감이 다 다르듯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도 조금씩 다 달라요. 우리 지역 교육은 우리가 뽑은 교육감이 책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교육에 대한 인사권은 자연스럽게 교육감이 가져갑니다. 그 지역을 위한 교육활동을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건 그 지역의 교육감이 잘 알 테니까요. 그래서 교원 임용시험도 지역 교육청별로 따로 치러지는 겁니다. 우리를 뽑는 권한을 가진 쪽은 교육부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육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용장에는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의 직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교육감이 임용권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무리 임용권자가 교육감이라고 해도 이걸 무작정 이 사람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교육감에게 임명권을 주기는 했지만 수험생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시험을 한 사람의 인사권에 기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니 공정성이 무너지고 공정성을 보장하자니 교육자치제도가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시험으로 뽑으면 누가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누가 해당 교육청 비전에 맞는 교사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임용시험 체제는 일종의 합의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 같아요. 1차 시험은 모든 시도가 동일하게 치르자. 평가 전문기관인 제3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1차 시험을 위탁하고 그 결과를 따르자.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자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2차 시험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지역 자체 출제 문항입니다. 1차 시험에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갖추어진 후보군이 선발되면은 2차 시험에서는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보겠다 하는 거죠. 물론 2차 시험에서는 지역교육청 자체 출제도 가능하고 평가원 위탁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다른 지역 문제를 보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감인 내가 생각한 우리 지역을 위한 교육 비전, 교육 정책, 교육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화된 우리 지역만의 무언가를 어필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충청일보입니다. 2021년에 충청북도는 다음 해, 즉 2022년도 임용 2차 시험을 자체 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한 번 시행하고 다시 평가원 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은 딱 나와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역 상황에 맞는 인재를 뽑겠다 이 말이에요. 충북일보에서 나온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1차 시험은 전국 공통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를 활용하고 2차 시험은 각 시도마다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충북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2차 시험 문항 전체를 자체 출제하기로 했다. 그 다음 문장에 이유가 나와 있죠. 지역 특색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여기 기사 맨 아래에 이원희 교원인사과장이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식 중심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학생과 소통하며 인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우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선발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우리 지역 맞춤형 인재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또 기사를 보면은 도교육청은 앞서 교사 임용 2차 시험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및 임용 개선 실무 추진 TF를 운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자체 출제를 하려면 엄청난 수고로움이 따라요. 먼저 개선 방안 연구해야죠. 실무 추진해야 되고 출제위원 소집해서 출제도 해야 되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 교육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검토도 해야 되죠. 차라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냥 평가원에 맡겨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지역도 자체 출제를 진짜 굳이 하는 거죠. 이렇게 수고롭게 진짜 굳이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지역을 위한 인재를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는 해당 지역에 특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지역적일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A 지역을 준비를 하는데 B 지역 문제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시험 범위는 조선시대인데 고려시대 문제를 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시험 범위가 엄연히 다르죠. 묻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대답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풀리고 점수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다른 지역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라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찝찝해요. 자신감이 꺾입니다. 심층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신감인데 소중한 내 자신감 지켜야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끼리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는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 다른 지역 문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네, 정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저 역시도 서로 다른 지역끼리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A 지역과 B 지역이 겹친 것이 아니라 A 지역과 평가원이 겹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평가원은 모든 지방시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가장 중립적인 제3의 대안이 바로 평가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해당 지역의 출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체 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라도 문제를 만들기 전에 평가원 문제를 일단은 참고를 할 것 같아요. 평가원 문제를 기준 삼아서 그 스타일과 비슷하게 출제를 하되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드러나거나 우리 지역만의 교육활동을 답변으로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안전하다는 말은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뜻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2년에 작성된 기사고 인천이 2023학년도부터는 임용 2차 심층 면접을 자체 출제에서 평가원 위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기사를 내려가면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시험을 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교육청은 출제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 응시자의 지원을 용이하게 해서 능력 있는 신규 교원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응시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실력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원에서 자체 출제로 바꾼다는 사례와 자체 출제에서 평가원으로 변경한다는 사례를 동시에 놓고 비교해보면 자체 출제와 평가원이 각각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나는 평가원에 위탁 안 할래, 나는 자체 출제할래, 이 의미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뽑을래 이런 의미이고, 우리 지역은 그냥 평가원에 위탁할래, 이 말은 우리는 시험의 안정성을 추구해 이런 의도가 되겠죠. 물론 자체 출제를 하면은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경쟁률을 낮추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으로 위탁하면 아까 기사에서 살펴본 대로 시험의 안정성이 증가하지만 이와 동시에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응시생들이 우리 지역에 쉽게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맞춤 인재 선발이냐 안정성이냐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진입 장벽이 높냐 진입 장벽이 낮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평가원은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다 통할 만한 문제, 교사로서의 자질, 소양, 교직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역 자체 문제는 여기에다가 해당 지역의 특색 이 부분이 반영된 맞춤형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그냥 무난하게 널리 퍼져 있는 프랜차이즈 메뉴라면은 지역 자체 출제 문제는 여기에다가 지역 특산물을 곁들인 주방장 응용 메뉴입니다. 그리고 자체 출제를 하는 지역이더라도 평가원 문제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곳도 있어요. 대구가 대표적인 곳이죠. 여기 시험 공고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공고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에 대구교육청에서 발표한 1차 시험 합격자 그리고 2차 시험 공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험에 대한 공고문은 여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은 2차 시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안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안내에서 6번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내문항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출제 세문항, 이렇게 평가원 문제랑 대구 자체 문제랑 둘 다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가원 문항으로 안정성이라는 토끼를 잡고 자체 출제 문항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평가원은 교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교사로서의 소양, 적성, 교직관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게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문제
문제가 나오죠. 교실 속 상황이라던가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 간 갈등 중재, 전문성 향상 이렇게 교사로서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한편 지역 자체 문제는 이 나무에서 줄기, 나무 잎과 같아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해당 지역에 특화된 교사를 뽑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 비전, 교육 활동, 교육 정책, 특색 사업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시험 문제가 당연히 지역 맞춤형으로 디테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질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교사를 뽑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 자질을 먼저 갖춰야 되죠. 그래야 그 지역에 특화된 교육을 잘 흡수하고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추진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비유했을 때 평가원이 요구하는 개념이 이렇게 뿌리, 중심으로 자리 잡고 이에 대한 확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 자체 출제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A 지역과 B 지역의 문제가 비슷해 보인다면 그 두 문제의 교집합은 각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 여기 이파리 부분, 이 부분에서 겹친 게 아니라 평가원이 다루고자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핵심으로 삼고자 했던 부분, 이 뿌리 부분에서 겹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 지역과 B 지역 문제가 비슷해 보인다면 A 지역과 B 지역이 겹친 것이 아니라 A 지역과 평가원이 겹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시험 준비도 먼저 평가원 스타일의 문항과 답변 틀로 기본기를 쌓고 해당 교육청 특색 사업, 정책 등을 동시에 파악해주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쌓고 여러분들의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답변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합격을 위한 로드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